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엑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미 문제는 먼저 풀어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7문제를 푸시면은 웬만한 유형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조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조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이 조건을 분석하는 능력은 이제 어떻게 길러지냐면, 사전에 이제 조건에 대한 그 개수나 또는 부분일치인지 완전일치인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나오는 그 멘트가 이제 이게 좀 친숙해져야 문제를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별도로 이제 예, 링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조건 분석 능력은 별도로 강좌가 있으니까 그곳에 링크를 해드릴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이론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정의가 뭐냐? 엑셀이 아닌 파일을 불러와 엑셀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커말 1급 실기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이니셜이죠. 즉, 액세스 파일을 불러와서 요 액세스 파일을 엑셀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 실기에서 요구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실제 C 드라이브의 OA라는 폴더에 액세스 외부 데이터 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림들이랑 모든 관련 파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셔서 어디에 있는지 울지 말고 못 찾아서 여기를 좀 기억을 좀 하고 가시면, 또 유의사항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OA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실기 시험 출제 경향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10년 넘게 일부 열만 가져오는 또는 일부 열의 순서가 변경이 되는, 그러니까 뭐 A, B, C, D, E라는 열이 있는데 필드죠. 근데 A, C, D 이렇게만 가져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B, A, D, E, 뭐 C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변경하는 문제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을 부여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예, 요구하더라.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열의 조건을 부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시만족, AND만 적용이 되고요. 서로 다른 열의 우어 조건을 적용하는 트릭 방법을 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련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믹스, 혼합 조건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라. 멘트를 많이 익숙해져라. 정렬을 해서 해결을 요구하는 것도 나오고요. 조인을 해놓은 두 테이블 이상에서 열, 필드를 섞어서 불러오라는 거죠. 문제 풀어봤죠. 가라는 테이블에서 A하고 B라는 필드를 불러오고요. 나라는 테이블에서 D하고 E하고 F를 불러오고, 그런데 사전에 얘네 둘이는 관계나 또는 조인이 되어 있는 상태다. 예,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 놓은 상태면 자동으로 조인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서로 필드를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마법사고, 불러온 후에 표를 이제 범위로 변환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고 샘플 문제에서 어떤 게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일부 열만 가져오거나 열의 순서를 변경하는 문제는 요거예요. 이렇게 인사국가 테이블의 데이터를 뭐 이름 4번, 생년월일, 직위, 부서명, 직무수행 능력, 이해 판단력, 성실감, 절충, 열의 순서대로 이렇게 불러와라. 절충 협조력.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필드를 다 불러오는 건 아니고 일부만 불러올 수도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과 부여를 하고 해결을 요구한다. 과라고 쓰면 좀 이상하네요. 예. 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직위가 대리이고 부서명이 기획실 또는 총무부니까 하나의 열에 5호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고요. 이거나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직위가 대리라는 요 조건 이해가세요? 이 조건과 전체적으로 이제 AND가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열의 AND고 같은 열에는 이제 5호가 부여된 그런 형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름과 생년월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 그럼 첫 번째가 이제 1차 정렬이고 두 번째가 2차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져온 외부 데이터 표를 범위로 변환해라. 지금 언급은 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문제를 풀어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는 하실 겁니다. 이 정도 연습하시면 이제 제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공부하는 방법, 즉 결국은 이제 조건을 분석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을 업을 시키자 그 말이에요. 연산자의 유형과 조건 분석 능력 향상을 하자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6대 비교 연산자죠. 특히 날짜에서는 이제 이하를 쓰게 되면 이제 이전이라는 멘트를 쓰고요. 이후를 쓰게 되면 그날을 포함해서 날짜가 커지니까 이상이라는 연산자를 쓴다는 것도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같지 않다라는 것만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아니다, 제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험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멘트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일치 연산자 like라는 것은 원래 엑셀 자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액세스나 또는 엑셀 VBA에서 또는 액세스 VB에서 이런 like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외부 데이터에서는 말로 글로 표시되는 이런 연산자를 좀 사용을 하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굳이 이걸 사용할 때는 주의할 게 뭐냐, 엑셀에서 사용하는 만능 문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음표 대신에 언더바, 그 다음에 아스테리크 대신에 이제 퍼센트가 사용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like를 쓰는 것보다 이 말로 되는 연산자를 좀 쓰자 해서 이걸 권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 데이터에서는 주로 이제 같다나 같지 않다라는 것이 나오니까요. 전주가 아닌 전주를 제외한 전주인 전주와 같은, 그죠?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서는 이제 70 이상, 70보다 큰, 70 초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70 이하, 70보다 작은, 70 미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6대 비교 연산자죠. 뭐 이렇게. 그 다음 뭐 A로 시작하는, A로 시작하지 않는, A로 끝나는, A를 포함하지 끝나지 않은, A를 포함하는, A를 포함하지 않는 뭐 이렇게 해서 6대 이제 부분일치라고 하죠. 말로 된. 그죠? 시작값 A로 놓으시면 되고 제외하지 시작하지 않는 것은 제외 시작값 A, A로 끝나는 값 A, A로 끝나지 않은 그럼 제외할 끝나는 값 A, A를 포함하는 그러면 포함하는 값 A, 포함하지 않는 그럼 포함하지 않는 값 A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부분일치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문자 데이터에서 부분일치가 오지 숫자에서는 이제 부분일치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드린 거죠. 조건 작성하는 방법은 이제 조건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는 이제 숫자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샘플이 있고요. 특히 이제 날짜에 사용되는 이후와 이전 연산자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날짜를 입력할 때 연 하이픈 월 하이픈 일의 형태인지 아니면 날짜가 숫자의 형태로 왔는지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1999년 이후다 그러시면은 이제 이렇게 쓰시면 작살 나는 거고요. 그죠? 날짜 데이터니까 비교할 때도 날짜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숫자로 된 날짜면은 여기 옆에다 숫자를 쓰셔야겠죠. 이해 가시나요? 이런 형태를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가 과장이 아닌 그럼 과장을 제외한 과장과 같지 않은 이렇게, 그 다음에 직업이 과장과 같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 문자일 때. 부분일치는 이제 말로 된 연산자 샘플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래서 단일 조건이 하나일 때는 이제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에 대한 조건이냐, 문자 데이터의 조건이냐, 아니면 숫자 데이터의 조건을 좀 분석을 하셔서 문자일 때는 이제 완전 일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분 일치가 있겠고 숫자일 때는 이제 완전 일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조건을 분석하는 능력을 좀 기르시고 문자일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연산자가 쓰이고 숫자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네 개의 연산자가 쓰이고 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이제 좋죠.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다중 조건일 때는 이제 두 개 이상이 올 때는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건의 상관도를 따질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하나가 온 게 아니라 두 개가 왔을 때는 조건 A하고 조건 B가 왔다. 그러면 연관성을 꼭 따져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조건 A도 만족하고 조건 B도 만족하면은 둘 다 만족하니까 이걸 우리말로 동시만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양 사람들은 이걸 AND 조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어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은 거. 이렇게 여기는 만족하지 않고 만족하고 즉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선택 만족이고 오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요거까지 꼭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조건의 연관성, 상관도다. 자, 그런 멘트를 여기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이고, 이며, 이면서, 중에서 모두 뭐뭐인 생략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and를 나타내는 멘트고요. 이거나 또는 과와 이런 말이 들어오면 과와는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나 또는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어 멘트가 되겠다. 그러니까 오어를 외우시고 남지기를 다 엔드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오어가 적으니까요. 엔드가 많고 이해 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멘트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동시만족이고 선택만족.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항상 수험자생 편이니까 수험자분들 편이니까 굳이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걸로 쓰면 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석할 때도. 근데 이런 멘트를 자꾸 쓰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헛짓거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부분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라는 표현을 그냥 하면 되는데 가끔 보면 이제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50보다 작지 않은 뭐 이렇게 표현을 또 하면은 이제 말장난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50 이상이랑 50보다 작지 않은 이 말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되지 왜 이걸 비비 꼬여서 놓냐 그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난이도 조절을 해라. 괜히 한국말 가지고 말장난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또 누가 태클 걸겠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럽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출제자가 사각형을 요구를 하면 우리도 사각형이 돼야 되고요. 출제자가 원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도 원이 돼야 되고 출제자가 삼각형을 요구하면 삼각형이 돼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준비하고 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의 열의 조건을 두 개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다른 열의 조건을 두 개를 부여하는 거 있습니다. 필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의 열의 조건을 두 개 오는 것은 과목이 국사 또는 국어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과목이라는 필드명에 국사 하나, 국어. 이것은 과목이 국사 또는 과목이 국어.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어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문자 데이터에 그런 경우가 오는데 과목이 국사이고 국어인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열에 5어가 오는 경우 문자 데이터는 무조건 5어만 가능하다.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학년이 1학년 또는 3학년이지 1학년이고 3학년이 있습니까? 1학년이고 3학년인 사람이 동시에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숫자 데이터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70 이상이고 90 이하인 또 70부터 90까지 또는 2고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값보다 크고 큰 값보다 작으면은 동시만족 AND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럴 때는 AND가 되는 거고요. 이제 잘 출제되는 되지는 않지만 점수가 70 이하이거나 90 이상인, 즉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상대적으로 오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일 때는 AND 오어가 모두 가능하고 날짜도 마찬가지겠죠. 문자일 때는 상식으로 오어만 가능하지 AND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알아두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날짜에서는 주의할 게요. 이렇게 애매한 것이 있죠. 2000년 7월인 그러면 AND가 된다. 동시만족으로 조건이 두 개가 온 거다. 그럼 2000년 7월이라는 것은 해석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7월 1일 이상이고 7월 30일 이하. 7월 1일 이상 생략한 거죠. 여기를 이렇게 이하. 그 다음에 물결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터에서 까지까지 이렇게 하셔도 결국 다 이 말이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조건이 이게 하나인가 두 개인가 또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울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자. 7월 이전이거나 10월 이후인 이렇게 되면 이제 5호 조건이 되겠죠. 7월 이전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7월 31일 여기도 좀 써드릴까요? 알겠죠? 예. 7월 31일 이전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7월 31일 그렇게 그 다음에 10월 이후이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7월이 큰 달이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게 해서 숫자 날짜일 때는 같이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굳이 또 하나 제가 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드릴까요? 점수가 70점 되다 뭐 이렇게 돼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뭐 얘 하나만 더 나이가 30대다 그러면 조건이 두 개예요. 얘도 이해 가세요? AND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 이상이고 40 미만이라는 조건이 들어와야 나이가 30대고요. 점수가 70점 되다 그러면은 점수가 70 이상이고 80 미만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두 AND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도 좀 이렇게 쓰셔야겠네. 아무튼 이 자료는 빨리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올려드릴 걸 약속을 좀 할게요. 예. 그 좀 아직 그게 좀 정리가 안 돼서요. 예,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하고 5호 조건은 이제 하나 이렇게 7월 이전이거나 10월 이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숫자 날짜에는 AND 5호 조건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에는 5호 조건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왔을 때는 자 이제 두 개 왔을 때 서로 다른 열이죠. 과목이 국사이고 수강료가 10만 원인 이렇게 돼 있고 과목이 국사이고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수강료가 10만 원 이상인 요 같은 경우가 이제 3핸드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열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건이 오게 되면 즉 과목이라는 열의 조건이 필드에 오게 되면 수강료라는 것이 서로 다른 열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AND가 적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원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과목이 마찬가지로 국사이고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수강료가 10만 원 이상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보시면은 알겠지만 3&도 기본적으로 AND가 지원이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과목이 국사 이거나가 왔어요. 이거나가 이거 5어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다른 일에 5어가 왔을 때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AND로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서로 다른 열의 조건을 바꿔주는 거죠. 과목이라는 제목에 국사 같은 행이면 AND 다른 행이면 이제 우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 가세요? 다른 행이면 우어 같은 행이면 AND 오다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AND로 조건을 주고 이것을 이제 우어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서로 다른 일의 우어 조건인 경우 해올 방법은 AND 조건을 부여하고 마지막 단계 쿼리 편집을 해서 우어로 수정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부여하지 않고 쿼리 편집에서 직접 사용자가 조건을 추가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입맛에 맞는 대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믹스 조건이죠. 믹스가 이제 제일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목이 국사이거나 국어 또는 국어이고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과목이라는 곳에서 5어 조건이 하나 왔죠. 이거나 하나, 둘. 여기서 5어고 그 다음에 수강료가 이렇게 10만 원 이상이니까 수강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5어와 여기가 이제 AND로 결합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과목에 이제 조건 두 개를 또는으로 부여를 하시고 수강료하고 별도로 부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AND 처리가 되는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이 김씨이고 박씨이고 김씨이거나 박씨이고 마찬가지겠죠. 성이 이제 이름이라는 곳에다가 성명이라는 곳에 조건을 주는 거죠. 김씨이거나 박씨이고 이거나가 왔으니까 또 5어겠죠. 그 다음에 이고가 왔으니까 이제 AND로 와서 수학이 또 70 이상이고 90 이하니까 여기도 또 AND가 왔겠죠. 그죠? 그래서 5어하고 여기는 이제 AND가 두 개가 이렇게 온 거고 이것이 또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AND로 결합을 한 거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따로 이제 성명이라고 쓸게요. 성명이라는 필드와 수학이라는 필드가 여기는 5어가 왔고 여기는 AND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건을 부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열의 조건이 두 개, 하나의열의 조건이 두 개,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열의 조건이 두 개, AND로 결합된 거죠. 이고니까. 직위가 과장이거나 점수가 70 이상, 90 이하이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나가 나왔으니까 하나의 열의 조건이 왔고요. 점수라는 열에 이렇게 왔으니까 3&를 주고 나중에 이것을 편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조건이 시험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 조건 나오면 좀 아리까리 하니까 좀 헷갈리겠죠. 만약에 이걸 뭐 AND로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직위가 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밑에. 크거나 같다 70 and 작거나 같다 90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AND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밑으로 내려서 다른 행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어차피 쿼리 디자인 화면, QBE 화면에서 바꾸시면 되죠. 반대로 옆에 있는 AND를 밑으로 내리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두 가지도 한번 요거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난해한 조건이라고 있어요. 난해한 조건은 뭐냐면 진짜 아리까리한 거죠.
성이 김씨이거나 박씨는 이제 잘 할 거예요. 시작과 김, 시작과 박 또는으로 연결을 하니까요. 그게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성명으로 좀 바꿀게요. 성명. 잠깐 편집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성명이 김씨이거나 박씨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요거 하나가 이제 5어로 연결된 거니까. 근데 이제 부정이 있어요. 성명이 이제 김씨이거나 박씨가 아닌이에요. 아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제외할 시작과 김, 제외할 시작과 박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맞죠? 예,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김씨이거나 박씨가 아닌 그런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김씨도 오면 안 되고 박씨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또는을 줘버리면 이것은 해당하지 않으니까 어느 한쪽만 만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결국 김씨 박씨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외할 시작값을 김으로 하시고요. 그리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예, 제외할 시작값 박 이렇게 직위가 과장 또는 부장이 아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조건이 이제 아니니 또는으로 연결됐으면은 과장도 안 나와야 되고 부장도 안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설령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진짜 조건이 있으나마나한 조건이 돼버려요. 과장이 아니면 부장 나와버리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우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죠. 예, 과장이 아니고 부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과장인 경우하고 부장이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과장도 나오고 부장도 다 나와버리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정에 대한 조건 또는이 부정으로 들어간다. 이거나가 부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 그리고를 써서 다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해 가세요? 이런 것들 참 어려운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성명이 김씨가 아니고 박씨도 아닌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예, 김씨이거나 박씨가 아닌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익숙해져라 조건을 분석하는 능력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예, 샘플을 한번 더 드려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조건은 제가 따로 만들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더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이론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 이론 정리를 하면서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요. 설명드린 두 가지 조건을 한번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해주시고요. MSX 데이터베이스, C 더블 클릭, OA에서 더블 클릭해서 분석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서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요. 시행청하고 뭐 이렇게 할게요. 성명, 학과, 자격증명, 시행청명 이렇게 해서 점수가 숫자가 있으면 참 좋은데 숫자가 또 없네요. 다 빼버리고 급여 명세로 한번 가볼까요? 부서, 성명, 부서, 직급, 실수령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이제 부서가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부서가
기획부, 생산부, 인사부, 총무부, 판매부니까 부서가 일단 기획부이거나 기획부이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기획부이거나 실수령액이 180 이상에서 200 이하라고 하겠습니다. 1800000, 그 다음에 이하에서 2000000 밑으로 2010 버전이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AND가 적용이 되겠죠. 부서가 기획부이고 실수령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기획부이거나 실수령액이 이거나로 바꿀 거예요. 5호로. 그러면 AND를 주시고 5호로 바꾸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서가 기획부, 다시 보세요. 부서가 기획부이거나 실수령액이 180 이상이고 200 이하이죠. 근데 5월을 줄 수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열에 지금 현재 AND를 준 거고요. 다음 가서 정렬은 그냥 부서로 오름차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쿼리 편집으로 가셔서 마침해 주시고, 자, 쿼리 디자인 화면에서 요거를 이렇게 지금 AND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AND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를 밑으로 내리던지 이렇게요. 이해 가세요? 제가 지워버렸네요. 조건을.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줄 수가 있으니까 조건 추가하기를 해가지고 주도록 할게요. 부서가 같다 기획부 추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는으로 해가지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령액이 크거나 같다 1800 1800000 이렇게 해서 AND로 추가를 해야겠죠. 여기서는 200 이하니까 180 이상이고 그리고 하나 더 그대로 해서 이하로 바꾸고 2000000 추가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닫기. 자, 이렇게 나왔으면 실수령액이 두 번 들어가도 뭐 물론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얘를 컨트롤 X 해가지고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아니면 아까처럼 AND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정리하셔도 결국은 똑같은 거고요. 아니면 이 두 개를 밑으로 같이 내려도 똑같고. 그러니까 기획부들은 다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인사부부터 판매부는 왜 나왔냐? 180에서 200 이하니까 이렇게 해서 뭐 A2에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ND를 적용해서 5호로 만드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한번 여기 옆에다가 해볼게요.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연습하실 때는 자꾸 이제 삽질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이제 늘죠. 근데 실전에 삽질하시면 안 되고 부서, 직급, 실수령액, 성명을 맨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 자, 이번에는 제가 뭔 조건을 주려고 하냐면요. 부서에서 이런 조건을 주려고 그래요. 같지 않다 기획부
그러니까 부서가 같지 않다. 생산부. 이 무슨 말이냐면 기획부 또는 생산부가 아닌 그렇게 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또는 해버렸다. 지금 여기가 지가 and로 바꿨거든요. 제가 바꾼 거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또는을 줘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삽질이에요. 자, 다음 하시고 정렬은 이제 성명으로 오름차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로 하시는 게 좋겠다. 다음 쿼리 편집 안 할 거예요. 마침 자 H2에다 확인하시면은 이제 보세요. 기획부이거나 자 생산부가 아닌 그러면은 원래 기획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기획부 다 나왔잖아요, 지금. 생산부도 원래 안 나와야 되는데 생산부도 다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조건은 잘못된 조건이라는 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쿼리 편집을 들어가서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자, 이런 조건들은 말이 안 되는 조건이다. 이제 그리고를 만약에 했다. 부정의 부정이니까. 다음하고 부서, 다음하고 마침 하시면 이제 보세요. 이제 기획부하고 생산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왔을 때는 아하, 부정을 해서 그리고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안 틀리시겠죠. 네. 아무튼 실험은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이것을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 자, 이해 가시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